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사건 사고 현장을 발로 뛰면서 취재하는 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 기자의 솔까말인데요. 보도국 이수복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뉴스입니까? 네, 출소 뒤에 다시 여신도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 종교 단체의 대표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보도될 내용은 아마 미성년자들이 시청할 때 보호자의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을 먼저 좀 전해드립니다. 자, 얘기해 주시죠. 예, 흔히 JMS라고 불리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가 지난 4일 구속됐습니다. 혐의는 여신도들을 상대로 한 상습 준강간입니다. 관련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2009년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JMS 총재 정명석 씨. 지난 2018년 만기 출소 후 행적을 감췄던 그가 4년 만에 또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성폭행 혐의 인정하세요? 이번에도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정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금산 월명동에 위치한 JMS 수련원에서 지난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10여 차례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다시 불거진 신도 성폭행 혐의에 당시 JMS 측은 입장문을 내고 여성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7개월에 걸쳐 수사를 한 충남경찰청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이 일어나는 상습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정 씨는 오늘 새벽 결국 구속됐습니다. 네, 2007년, 2008년 무렵이죠. 그때 저희도 당시에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보도하는데 험난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정명석 총재는 10년형을 받고 복역을 했잖아요. 복역한 이후에 출소한 다음에 다시 또 성폭행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아직 재판도 열리지 않았고요. 네. 또 수사 중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선고도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성폭행을 했다 이렇게 다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그 정명석 씨는 출소한 지 네. 4년여 만에 또다시 여신도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은 된 겁니다. 네. 앞서 정 씨는 지난 2009년 4월이죠. 대법원에서 여신도를 상대로 한 준강간, 준강제 추행 등으로 징역 10년형의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여신도들의 네. 피해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후 정 씨는 10년 복역을 한 다음에 지난 2018년 2월에 대전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른 이제 지난 3월 16일이죠. 영국 국적과 호주 국적의 여신도가 정 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폭행이 수십 차례나 이어졌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장기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피해자들의 주장이 나와서 수사에 들어갔고 또 구속영장이 발부된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폭로 이후에 두 여신도들이 고소장을 이제 접수를 했고 또 3월부터 9월까지 장장 이제 7개월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대의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정 씨를 수차례 소환해서 조사도 벌였고요. 그리고 결국 사전 구속영장 신청과 네. 또 청구까지 이어진 걸 보면은 경찰도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죠.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으니까.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성폭행으로 인해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는데 그런 일을 겪어도 이 JMS라는 종교 단체가 여전히 금산이 이제 본거지잖아요, 그죠? 금산에서 계속 존재를 해왔고 또 출소 이후에도 이 정명석 씨가 다시 또 총재로 복귀를 했다는 게 얼핏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뭐 이 종교 단체가 신도수가 네. 한때 10만 명에 육박할 정도였다는데요. 이 정 씨가 지난 2009년 형을 확정받고도 네. 이 수감이 됐을 때에도 3에서 4만 명의 신도들로 여전히 어느 정도의 교세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 선교의 교리상 정 씨는 메시아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신성시 여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 씨가 반 JMS 단체나 피해자들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현재도 금산군 진산면을 성지로 해서 네. 내부 결속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당사자인 정면석 씨하고 또 이 JMS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그 폭로 기자회견을 가진 여성 2명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굉장히 왜곡됐고 과장됐다는 입장입니다. 또 영장 실질 심사 당시에 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서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이 자료를 담긴 내용을 보면은 심사 결과 이거 받아들이되 고소인들의 그 고소 내용 자체에 모순점과 의문점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2명이 네. 정 씨의 육성이 담긴 음성 파일을 사법기관에 제출을 했는데 이 파일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 파일, 음성 파일이 정식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이 원본인지 검증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렇게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편견을 쓰고 볼 게 아니라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쪽 입장은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고소인도 나타났고 피해자들이니까 한 명도 아니고 이제 여러 명이서 이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고소한 측에서는 지금 어떻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반 JMS 단체인 엑소더스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네. 이 측은 굉장히 이제 완전히 상반된 입장입니다. 정 씨의 성폭행이 여러 명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네. 이번 2명 말고도 다른 여성 5명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수사 결과 범죄 행위가 드러난다면은 이 정명석 씨는 더 큰 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네. 또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1심에서 3심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판결을 예단하기 힘들지만 만약에 재판부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이 된다면은 네. 이 동종 전과가 있는 만큼 가볍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현대아울렛 화재 사건, 화재 참사죠. 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화재 발생 후에 희생자는 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중태받았던 분도 있죠. 이분도 있고 또 장례는 어떻게 다 치러졌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현재까지 상황 좀 다시 한번 네. 돌아보면은요. 지난달 26일 화재 발생 이후에 사흘 만인 29일이죠. 소방당국이 마지막으로 인명수색을 펼쳤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 이상의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7명이 이번 화재로 숨지고 네. 1명이 1명이 아직까지 의식불명인 상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숨진 7명 중 6명은 발인까지 마친 상황이고요. 1명은 원인 규명 이후에 하겠다면서 발인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네, 한 분은 아직까지 이제 장례를 치르지 못했고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지금 밝혀진 게 있습니까? 또 스프링클러 부분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던데요. 네. 네, 아직 명확하게 화재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소방 모두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많은 언론사에서 불이 시작된 지점에 있던 화물차가 그 화재 당시에 시동이 켜져 있었다고 전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에 대해서 경찰이 새롭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화물차에 자동 조명 장치 기능이 없어가지고 네. 이 후미등만으로 시동이 켜졌는지 아니면 안 켜졌는지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정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스프링클러 등 이 소방 시설이 작동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부분도 계속 수사 중인데 일단 이 시설
작동 전자기록과 현장 감식에서 이제 확보한 밸브를 이제 국가수에서 분석을 계속하고 있고요. 작동했는지 검증 작업을 계속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일이 아직까지는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국정감사에서도 네. 현대 아울렛 화재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국감에 참석한 이흥교 소방청장은 이 지하 주차장에 170여 개에 달하는 그 칸막이 방이 설치가 됐는데 네. 이게 준공 검사 이후에 설치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 칸막이 중 일부가 불에 타기 쉬운 그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져서 화재 피해를 키웠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70개 가량 격벽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중공검사 이후에 설치됐다면은 그 부분도 문제될 소지가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에서는 어쨌든 뭐 피해 점주들이라든지 또 피해 협력업체 직원들이 당장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 생활하기가.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좀 발표한 것 같던데요, 보니까.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네. 당장 생업에 지장을 받는 그 여러 이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나 네. 상점들에 대한 지원책이 좀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대백화점이 이 현대 아울렛에서 대전에서 이렇게 일했던 협력업체 직원 등 1000여 명에게 네. 이 긴급 생활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매니저급은 한 350만 원 정도 그리고 일반 판매 사원은 250만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시설과 그 미화 도급 업체들도 같이 있었잖아요. 이 업체들도 아울렛 정상화 때까지 그런 도급 관련한 그 금액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입점 상인들에 대해서도 이 무이자 대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그 대전시도 입장을 그 지원책을 좀 발표를 했는데 입점 상인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네. 1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고요. 최장 3년까지 이 대출도 연장을 하기로 이렇게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지원책이 좀 나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참 요즘에 여러 사건들 때문에 보도국 취재 기자들 굉장히 바쁘죠. 네, 이수복 기자도 고생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대전, 충청 지역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사건 사고가 좀 덜하다, 조용하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이 좀 무색하게 최근에 각종 사건 사고가 많아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취재 기자, 영상 기자들까지 발에 이제 땀나도록 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뉴스를 좀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복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네.